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 뒷바라지 다 했더니 이혼해달라는 남편. 이제 주말 부부로 사는 부부예요. 주말로 살아. 남편이 이제 병원이 지방에 있으니까 이 와이프가 서울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녔는데 뭔가 남편이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냥 남편 사는 아파트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대번에 여자가 속옷만 이렇게 입고 당당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애기 너 뭐하는 여자야 너? 했더니 옷을 이렇게 되게 진짜 당당해. 옷을 이렇게 입으면 닥터 리씨 부인이시죠? 미안해요. 미안? 이걸 그냥 이거 어디서 지금 잘났다고 네가 미안하다고 사과밖에 안 해? 그랬더니 머리채 탁 잡으니까 누구예요 이거? 왜 이러세요? 남편이 그만해 내려놔. 내려온다고 전화를 하지 그랬어. 왜 전화도 안 하고 갑자기 와서 사람 이렇게 놀라게 만드는 거야? 했더니 참나 여지껏 온갖 핑계 대고서 서울 안 올라온 게 겨우 이깟 여자 때문이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만하지 못해? 이깟 여자라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제 와이프가 남편한테 어떻게 못 참아 이 나쁜 년. 이제 그 여연이의 머리를 잡아 뜯어요.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고 친구를 절친을 만나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은 네가 올 줄 알고서 일부러 그렇게 내 언니를 불렀다는 거야. 그 남편도 한 수 위야. 일부러 이 여자가 올 것 같으니까 내 언니를 일부러 그 집에 불러가고 일부러 그런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내연 관계를 더 보여준 거예요. 남편이 머리를 잘 의사니까 머리가 좋아. 그랬더니 그렇더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난 그렇게 내가 산 남편이 그렇게 악랄한 인간인지 몰랐다니까. 설마 너 친구가 이혼할 작정은 아니지? 야, 너 이때까지도 들인 공이 아깝지도 않니? 야, 그리고 너 반성 좀 해, 반성. 내가 무슨 반성을 해? 야, 너 솔직히 말해서 너 거울 들여다보고 너한테 투자를 좀 하란 말이야. 삼촌 물건 내일 나가려고 창고 갔다 와야 돼 갖고. 네 가세요? 야, 너 의사 와이프라고 된 사람이 지금 네 꼴을 봐라. 네가 의사 와이프 같은가? 너 너무 안 꾸미고 살아. 그러니까 남편이 널 여자라 보겠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와이프가 이제 각성을 해갖고 이제 남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옷을 곱상하게 이제 원피스, 투피스로다가 이제 입으면서 화장도 곱상하게 하고 머리도 막 스타일도 바꿔갖고 여자로서 이제 예쁘게 보이려고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여보, 내가 미안했어. 얘기 좀 해요. 내가 그날 칼을 휘둘렀던 건 미안해요. 근데 그날 내 언니 만날 칼까지 휘둘렀나 봐. 그땐 나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랬어요. 이번 일은 어쨌든 내가 너무 흥분한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당신이 잘못도 했잖아. 서로 없었던 일로 해요. 그리고 나 이제 직장 그만두고 여기 와서 당신이랑 그냥 함께 살게요. 저랑 미나랑 눈에서 안 보이니까 자꾸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나 그냥 우리 딸 미나하고 당신 뒷바라지면 하면서 살면. 남편이 딱 말을 전에 안 된다고 했잖아.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왜 안 된다 그래 자꾸. 내가 노력한다고 하잖아. 도대체 그걸 모르겠어? 난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랑 사는 게 싫다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해. 당신은 처음부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었잖아.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여자, 그 여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내가 노력할게요. 내가 어떻게 해드리면 돼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그 여자대로 내가 할 테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가정 이루자고요. 이혼해줘. 우린 이미 틀렸어. 여보, 우리 만난 지가 벌써 지금 14년이 넘었다고. 우리 사랑했잖아. 여보, 그걸 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하자고. 와이프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 긴 말 하고 싶지 않아. 제발 이러지 마 여보. 그만해 여보. 제발. 막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 옵니다. 자, 이경훈 씨는 박윤정 씨 두 분 지금 별거 중이십니까? 예. 이경훈 씨는 아내 박윤정 씨의 난폭한 성격으로 인한 성격 차이와 시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신 걸로 나왔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판사님. 여기가요 이 여자가 휘두른 칼에 6바늘이나 꿰맨 자국입니다. 하지만 그건 부정한 현장을 목격한 데다가 이혼을 요구하는 바람에 격분한 나머지 엄격결에 그렇게 난 사고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시부모님을 학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아내분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학대라뇨. 이거 완전 몰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웃기지 마. 명절 때도 시골 내려가기 싫다고 내려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쩌다 우리 부모님 오셔도 당신 푸대접하지 않았어? 푸대접은 내가 받았어. 이거 왜 이래. 잘난 아들 꼬셨다는 이유로 억지 결혼해서 했다는 둥 결혼 전부터 구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판사님 이건 제가 당한 일이라서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시부댁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았다고요. 왜? 의사 남편을 제가 가로챘다는 그 말 때문에요. 네, 자, 두 분 말씀만 듣고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좀 힘이 들긴 합니다. 일단 조정 기간을 4주 후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정위원회 중에 이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 정신과 의사가 선배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갖고 그 선배님이 이제 이 남편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네가 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지금 상태로는 자네 이혼 주장에 좀 무리가 있구먼. 절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선배님도. 아니 어쨌든 자네가 지금 조강지철을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모두가 다 저를 욕한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아내를 떠나고 싶어요. 난 자네가 연애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옛날로 다시 들어가. 이 둘이 어떻게 결혼했냐면 아내는 제가 6년 동안 들었던 하숙집 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학생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편안한 집이었죠. 그 하숙집과 2년의 불행이 그렇게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이 남편한테서 이제 과외 같은 걸 받아요. 이 공부를 잘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지금의 장모님이지, 그분이 자 이거 좀 먹으면서 해.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먹어. 모르는 문제 있으면 우리 딸 좀 많이 가르쳐주고, 응? 부탁 좀 할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이 과외를 얘한테 맡겼는데 이 과외를 받던 이 아내가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는 거야. 어릴 때 너무 멋있고 막 의사 선생님 될 의대생이라 막. 그러니까 이 마음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순박하고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아내는 처음 봤을 때 사랑을 하고 싶다든지 연애 감정을 갖는다든지 할 정도의 그런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려고 할 때마다 제가 멀리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 남자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했나? 임신을 했어요. 뭐라고? 그날 비가 오는 날에 몸을 축축 젖은 채로, 그러니까 20살 넘었던 그 아내가 술이 취해가지고 남자 방에 쫓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덮치듯이 그렇게 이제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게 그렇게 임신이 탁 돼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 그쪽 집에서 어떻게 나왔을지 뻔히 보이는구만. 어쨌든 임신을 했으니까 제가 아이를 책임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모습, 그리고 걸음걸이, 말투, 모든 게 싫어요. 걸음걸이까지 싫어지냐? 너무하네. 전 지금까지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제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것이 왜 잘못된 건가요? 자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자네의 행동이 용납되지 않아.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바람을 피고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결혼이라는 건 가정의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 평생을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를 거예요. 지난 14년 동안 저는 매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억울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이렇게 산다는 건 정말 지옥 같다고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저 여자하고 벗어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내가 악마가 돼서라도 꼭 헤어지고 말 겁니다. 이제 남자이 그 현배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또 이제 딸이 이제 부부 관계가 별로 별거 중이고 그러니까 애들은 눈치가 빠르다는데 엄마 아빠하고 이혼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지금 일하고 병원이 바빠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이제 와이프가 시댁에 가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했더니 이제 어머니 저 왔어요. 근데 시댁에 가니까 이제 와이프는 구청을 다녔었나 봐. 공무원이었어요. 그랬더니 구청 그만둔 기가 이제 시어머니가 딱 그러니까 휴가 냈어요. 아무것도 생각 없다 정말. 그만 앉아라. 더 이상 내 아들 앞길 막 가로막지 말고 그만 비키 살아. 안아. 저 고생한 거 어머니 누구보다도 잘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온 건데 어머니 진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무슨 고생을 했다는 기고, 아 의사 남편 만나가 호강을 하고 사는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노. 지금 사투리 못해서 미안해요. 서울 사람이라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지금 끼고 호강을 하고 사는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노. 너무 힘드네요.
됐고 미나 애비 하자란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라. 미나 생각해서라도 어머니 저는 그렇게 못해요. 어머니 절대로. 미나 걱정은 조금 더 할 거 없대. 막 이혼만 하마 병원까지 차려주겠다는 데가 줄을 대리대리 서 있으니까 어머니 저 죽어도 이혼 못해요. 아 그러면 어쩌겠다는 기고 본인이 네 시카닥하는데 네 병원이라도 지어줄 기가 아들한테. 어머니 정말 너 해도 너무 하시네요. 바람 피운 건 제가 아니라 미나 애비라는 거 모르세요? 아니 자꾸 그리고 병원 하시는데 그동안 아범 뒷바라지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막 그 알랑한 공치사 아이고 쟤하고 결혼하려고 의과대학 다닌 줄 아나? 야가 구청 다니는 애랑 결혼하려고 의과대학 돼서 의사 된 줄 아나?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상견례 자리에서 이제 다시 과거로 가요.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또 이 며느리 이제 어머니 보고 우리 아가 서울에 있는 대학의 의대생인데 지금 이렇게 구청 다니는 애하고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도 어엿한 대학 졸업했고요. 9급 공무원에 합격한 애 얘도 공무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마 환갑해라 정말 그 어디 의사하고 맘먹는데요. 9급 공무원하고 의사하고 격차가 몇인데 그거를 지금 거기다 대고 지금 비비고 있습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막 그런 소리를 해요. 서로 맞아고 막 투자하는 긴데 막 바짓가랑이고만 붙들고 놔두는 게 네 신상에도 좋을 기다. 알았나? 이제 시어머니가 현실 세계에서 이제 바짓가랑이 그만 붙잡고 내 아들 놔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친정엄마가 이제 딸 찾아와요. 딸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걸 알고 있어서. 근데 이게 너 어떻게 할 거니? 너 어떻게 할 작정이야? 그랬더니 카메라 좀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모르겠어. 일단 난 최대한 이것도 하나 켜야지. 또 혼나니까. 버틸 때 같이 버텨볼 작정이야 엄마. 난 죽어도 그 남자랑 이혼 못해. 너 그냥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계속 바람 피우고 그러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 사실 내가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그랬고 이제 이 와이프가 병원에 찾아가요 직접. 그랬더니 이제 근데 거기 병원에 그 얘 처음 봤던 그 내연녀 있죠. 그 내연녀가 또 의사끼리 바람이 나가지고 그 이제 그 내연녀가 또 거기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아직도 욕을 쓰시더니 얘기 좀 하실래요? 이제 내연녀가 딱 그랬더니 무슨 일이에요? 이제 와이프가 딱 그러니까 닥터리 여기 드나드는 거 사실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뭐 잠자리 몇 번 정도? 그러고 나서 그날 당신 본 이후로 나서 얼굴 한번 못 봤고요. 근데 지금 또 같은 병원에 있는 여자하고 좀 가까워진 것 같던데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 내연녀가 현 내연녀의 상황을 알려줘요. 지금 걔네들이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갔다고. 그래갖고 이제 찾아가요. 그 전 내연녀한테 소식을 듣고 현 내연녀랑 이제 바람나고 있는 장면을 레스토랑 가면 됐더니 그 여자 머리를 탁 잡더니 이 여자야? 네가 찾은 진정한 사랑이 병원도 괴롭혀주겠다고 했던 여자가 이 여자냐고? 그랬더니 당신 미쳤어? 그랬더니 왜? 때리려고? 그래 때려. 그래 차라리 나를 때려. 난 죽어도 당신이랑 이혼 못하니까 날 때리라고. 나 절대로 이혼 못해. 알지? 당신은 상간남이라서 당신이 이혼하고 싶어도 내가 이혼 못하겠다고 하면 당신 이혼 절대로 못해. 그리고 내가 그 이혼을 받아줄 의향이 전혀 없거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어. 삼촌 주문권 언제 준다 그래? 내일. 고마워요. 말 안 해도 샘플 가져가는 센스. 죄송해요.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생활비를 뽑으려고 딱 하는데 통장에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게 딱 뜨는 거야. 옛날엔 또 이제 이게 뱅킹이 안 되던 시절이고 이제 전화로 확인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옛날 드라마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본사의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갖고 막 안녕하세요. 저 오늘 월급 날인데 이경우 과장님 월급이 지금 안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사모님 과장님께서 월급 통장을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답변한테 다시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내연녀랑 같은 이제 교수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이제 그 내연녀가 딱 인사하니까 안녕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너 내가 안녕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현 내연녀가 딱 그렇게 얘기했더니 심해? 뭐가 심해? 멀쩡한 가족 깨놓고 한다는 소리야 겨우 그 소리야. 그래갖고 모든 교수실에서 그 얘기가 되게 막 쩌렁쩌렁했대. 당신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이제 막
뛰어나. 내가 못 올 때 왔어. 근무 중에 이 난리를 부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지금. 창피해? 창피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유부남이 지금 이렇게 가정까지 깨면서 의사들끼리 바람나도 되는 거야. 이 병원 바람나라고 생긴 병원이야.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아주 그냥 통장까지 다 바꿨더만. 왜? 인연이랑 살림 차리려고 통장 바꿔서 생활비 빼돌리려고 그랬니? 막 그러니까 이제 새파란 기집애한테 다 맞춰주려면 돈이 필요하긴 필요할 거야. 근데 너 오늘 너부터 나한테 죽어박으라고 하니까 근데 연녀 잡아 뜯어요. 그만두지 못해.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말리고 막 그래. 결국 이제 남편이 그 병원 과장님 학과장님한테까지 불려가요. 그랬더니 앉아.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어제 일이 되고 다음날 남편이 학과장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일 때문에 그 와이프분이 이사장님네 집까지 찾아간 모양이야. 에? 죄송합니다. 자네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가정사 여자 문제로 좀 무리를 일으키면 곤란하지 않겠어? 죄송합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사표 내지 말고 그냥 휴가를 좀 줄 테니까 좀 쉬도록 하시게. 지금 뭐 사표 낼 분위기도 아니고 우리가 의사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현 내연녀를 다시 만나고 강을 바라보면서 얘기해요. 병원에서 미안했어. 어저께 나 때문에 좀 쪽팔렸지? 우리 만나는 거 그만해요. 부인한테도 솔직히 이제는 미안해지려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 내연녀 이름이 혜수야. 내가 이혼하려는 거는 혜수 때문만이 아니야. 부담 가질 거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혼해서 너랑 살자 이런 말도 아니야. 이거 나쁜 놈 아니야 이것도. 병원 학교 다 그만두고 난 그냥 자유를 찾고 싶은 것뿐이야. 그나마 이렇게 버티는 것도 혜수 덕분이지. 하지만 내가 혜수한테 다 올인하겠다 이건 아니야. 그 혜수도 봉죠. 뭐 쫄아는 거야. 그럼 난 뭐 갖고 놀다가 뭐 버리는 뭐 그런 장난감이라는 거 뭐야. 그 혜수가 사모님 어제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지금 이대로 계속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달로 저 레지던트 끝나면 서울로 갈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이 머무르는 거지 구이시도 찾아와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 왜 왔어? 그랬더니 당신이 원하는 자유 찾는다더니 생각만큼 그렇게 즐겁진 않은가 보네 여보. 여보, 당신이 원하는 자유 말이야. 그거 나랑 하면 되잖아. 나 당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와이프가 딱 그러니까 나는 예전처럼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 나는 당신과 산 세월이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어. 그렇다면 당신 지금 억지로 결혼했단 얘기야? 다 알잖아. 내가 당신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라는 거. 당신이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 것뿐이지 당신이 내 아내로서 사랑을 해서 결혼한 건 아니야. 남편이 막 그렇게 하니까 아니야. 사랑했어. 이제 와이프가 이제는 혼잣말하기 시작해. 아니야. 난 사랑했다고 생각해. 우린 사랑이었어. 그만해 제발. 이제 다 끝났다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못 가. 왜? 또 그 어린애한테 가라는 거지. 그 기집애 어디까지 쫓았어? 또 여기까지 온다는 거야? 이 시골도 눌러 앉겠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만해 제발. 내가 그냥보다 못한 게 뭐야? 얘기해. 나 더 잘할 자신 있다니까 여보.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계속 미저리처럼 막 붙으니까 남자는 아예 질려버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아니 이혼만 해준다면 이 남편분께서는 집과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박윤정 씨께 다 넘기겠다는 얘긴데 양육비도 매달 안녕하세요 매달 드리겠다고 하는데 굳이 이혼을 하지 않는 박윤정 씨 왜 그러시는 거죠? 전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전 남편이 돌아온다고만 하면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거짓말하지 마. 너 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지. 자자 진정하시고요. 결혼 후 나 직장 생활하면서 당신 인턴, 레지던트, 군의관 시절까지 다 그 뒷바라지 내가 혼자 다 했어. 그 후에도 계속 석사, 박사 딸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학비, 생활비 내가 투자까지 뛰면서 일을 했다고. 돈은 나도 벌었어. 그래? 당신이 번 그단 돈은 당신 책값, 용돈 쓰기에도 바빴잖아. 당신 군대 가 있는 동안 내가 병원 학교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한 것도 바로 다 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줘도 잘했어. 와이프가 이제 이 사람 병원에 취직시켜 주려고 되게 내조를 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당신이 내가 그렇게까지 내조 안 했으면 지금까지 그 병원에 남아 있을 수나 있었을 것 같아?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이 집에 안 오더라도 나는 늘 병원 학과장님, 이사장님 집에 매일 찾아가서 허드렛 일도 다 하고 선물도 사주고 난 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 알고 있어. 그래 내조 유세
이제 그것도 듣기 싫어. 실물 난다 정말. 물질적인 보상 내가 해준다고 하잖아. 도대체 왜 이렇게 버팅이는 거야? 나는 우리 아이는 어떡하고.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이 그 무엇보다도 박윤정 씨는 남편의 이혼 요구에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신 거죠. 네, 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의무만으로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자자, 남편분 들으세요. 우리가 법률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이혼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다면 개인의 감정이나 인생은 희생해도 된다는 얘긴데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막 그래요. 남편이 이제 휴정하면서 제발 그만하자. 나 좀 제발 놔줘 여보. 도대체 왜 그래? 난 당신을 사랑하잖아. 제발 그만 놔줘.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아니야. 당신 나 사랑하고 있잖아. 난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절대로 당신 포기 못해. 아니 안 할 거야. 난 절대로 당신 포기 못해. 나 정말로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빠밤빰빰 이러면서 이제 에필로그도 없이 그냥 그걸 끝나요. 둘은 이혼 못하는 걸로. 왜냐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와이프가